정치천재 정봉주 전 의원, 자유여전사 이현주 전 의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정치권에서 이제 백전노장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인데요. 최근에 그 범보수권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처음으로 20% 이상이 몇 개의 그 조사 기관에서 나왔습니다. 일단 이 지지율이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 이유는 좀 뭐라고 분석하십니까? 이런 거죠. 그 홍준표 의원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농담식으로 결국 돌아 나한테 올 거다. 그런데 이제 그게 무척 현실화돼 가고 있는 게 그분이 정치권의 이제 백전노장이고 지난번 2017년에 별 차이 없이 2등을 하긴 했지만 탄핵으로 완전히 괴멸된 그 보수 진영의 홍준표 후보가 아니면 20%를 받았을까? 예. 3등과 별 차이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3등과 예. 별 차이 없이. 보수 진영을 20%까지 끌어올린 건 홍준표의 힘이었다. 예. 심지어는 우리하고 아주 극단적인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북한에서도 논평을 내잖아요. 대단한 정치인이라고. 놀라운 정치인이라고. 실제 놀라운 정치인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의 정치력이다 이렇게 오르는 이유는? 두 가지예요. 저는. 홍준표 의원이 요즘 보면 실수를 안 합니다. 예. 본인이 단점이 뭔지 상당히 깊게 성찰한 것만은 분명한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사석에서 이렇게 만나봤더니 옛날 같으면 막 농담도 하고 그러면 이제 농담한 게 또 이제 우리가 다른 데 갖고 이런 농담을 하더라 하게 되면 또 다시 이제 구설수가 되고 그러니까 사석에서 만나는데도 야 이건 내가 하다가 너가 다른 데 가서 또 얘기하면 또 내가 한 거로 되잖아 이게 그러면서 말을 않더라고요. 예. 근데 컨텐츠가 공개되면 공개될수록 윤석열은 계속 실수를 해요. 예. 저쪽은 자책골을 넣고 이쪽은 골을 안 넣고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홍준표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시기는 장담할 수 없지만 상당히 오차 범위 내로 갈 거다. 그리고 예. 오차 범위 내로 가면 쫓기는 사람은 초조해지고 쫓는 사람은 기선을 제압했기 때문에 상당히 밀어붙여서 결국은 골든 크로스는 이루어질 것이다. 이루어질 것이다. 예상을 해주셨고요. 이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이제 범보수권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 조사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전체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 조사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전체에서는 이제 네. 4위 정도가 계속 나오고 네, 있죠. 네. 그래서 중도층이라든지 진보층까지 다 포함해서 그분들한테 진보 쪽 후보를 뺀 이제 그 야권 후보만 쭉 나열해 놓고 여기서 예. 누가 더 좋냐라고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제 중도층이라든지 진보층에서 이제 선택지가 역선택에 좀 선택지가 추가 포함이 된 거다. 없다고 볼 수가 있죠. 긍정적으로 평가하면 외연확장이고 조금 이제 부정적으로 평가하면 역선택인 거죠. 그래서 다만 이제 저희 입장에서 보면 야권 입장에서 보면 이제 딜레마가 뭐냐 하면 그렇다면 이렇게 해서 홍준표 후보를 지지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여론조사 할 때 과연 본선에서 그 민주당 후보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든 그 이낙연 후보든 누가 후보가 딱 돼서 나왔을 때 그 후보가 아니라 홍준표 후보가 우리 후보가 됐을 때 그 후보가 아니라 홍준표 후보를 찍겠느냐 그분들이 이렇게 답을 하셨던 분들이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답을 본선 경쟁력으로 연결시킬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의문이 드는 거죠. 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달리 보는데요. 그 범진영의 지수가 무척 의미가 있어요. 그게 왜 의미가 있냐면 아직 의사결정을 하지 않은 분들에게 자유롭게 물어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런 범보수 진영, 범진보 진영의 지지율은 미래 지수가 훨씬 더 높습니다. 예. 그리고 1등에 애티튜드로 지적하죠. 비겁하다 이랬잖아요, 최근에. 이러려고 대선 나왔냐? 그리고 뭐 그 대선 15하겠다는 거냐? 예. 최재형, 윤석열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딱 그걸 지적을 했는데 그게 국민들의 감정을 딱 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1등 주자를 공격하는 것도 보면 꽤 설득력 있게 공격을 해요, 지금은. 또 하나는 이번에 이제 저하고 같이 이제 그 유튜브 방송을 하는 김재원 그 최고위원이 사실 공격한 것도 아닙니다. 공격한 것도 아닌데 딱 그거에 약한 포인트를 잡아갖고 자신의 부정적인 측면 자신을 조금이라도 깎아내릴 것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사정없이 공격을 하는 그 전략을 취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건 보는 분들한테는 더 설득력이 있어요. 예. 침소 봉대 갖고 막 김재원 의원을 공격하는데 팩트는 그 표현이 있으니까 악소리를 못 내는 거예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내가 홍카콜라 봐라. 그러니까 맥락은 그렇게 심각한 비판은 아니었나요? 그게 뭐가 심각해요? 우리 큰일, 그 양반 되면 큰일 납니다. 예. 예를 들어 여기서 방송하다가 우리 그 막 이제 농담 툭 던지면 예, 예. 이경재 MC가 이거 방송 계속하면 큰일 나겠네. 이게 큰일 날 일입니까? 이거는 그냥 그 추임새예요. 예.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이거는 최고위원으로서 당의 지도부로서 그 양반이 대선 절대 안 된다는 게 아닌데 예. 딱 그렇게 MSG를 세게 친 거죠. 예. 이거 봐라. 그러니까 말은 그렇게 나갔는데 그 컨텍스트 느낌은 틀린데 느낌은 아닌데 그렇게 느낌 딱 포장을 해버리니까 김재원 최고가 막 온라인에다 그냥 항의 사과를 하고 그러는 거예요. 프로그램 안 하기로 했죠, 이제? 아니요, 가출한 거죠 잠시. 그 월급 받고 이제 프로그램 뜨니까 걱정이 되고 도망간 거예요 주방장이. 그 이제 주방장 다시 돌아오라 김재원. 이거 뭐 웍 새로 사놨으니까 빨리 돌아와라. 제가 뭐 잠깐 정리를 하자면 이제 보수 쪽에 아무래도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을 다 지지하는 건 아니니까 반윤 정서가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최재형 후보 같은 경우는 최근에 어떤 메시지나 행보에서 조금 기대 못 미쳤고 또 유승민 후보 같은 경우는 이준석 대표 좀 가깝다는 점 때문에 오히려 좀 최근에 갈등에서 손해를 본 게 아닌가. 그래서 그 지지세가 홍준표 후보 쪽으로 좀 모아진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보수 진영의 그 국힘 지지자들 사이에서 좀 특이한 현상이요. 누구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지지가 거의 그 홍카콜라 예. 형한테 모이는 경향이 강해요. 이게 그래도 묵어도 된장이라고 홍준표한테 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예. 이분의 지지율이 빠르게 올라가는 거예요.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거는 어떤 그림이 제일 이렇게 전체 파이가 제일 커질 거냐 이런 거 아니겠어요? 저희 입장에서 보면. 그게 뭐 노력한다고 됩니까? 하늘 뜻이지? 그럼요.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그렇게 해서 다 합해진 파이가 가장 큰 그죠? 합집합 총합이 가장 큰 이 그림이 뭐냐?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하겠죠. 윤석열의 확장성이 제일 떨어지는 것 같아요. 제가 요즘 보니까. 상대방이 자꾸 이렇게 뭔가 끌어내리려고 그러고 자꾸 띄우려고 그러면 그 반대로 생각하면 그 유천적 사고방식을 갖지 말라니까 이 정치를. 왜냐하면요. 예. 왜냐하면 정치는 하다 보면 상대방의 수가 뻔하기 때문에 그런 뻔한 수를 잘 안 써요. 네. 정봉주라고 하는 인간의 양식과 상식과 판단을 갖고 그걸 걸고 하는 얘기인데 저거는 마치 전략적으로 그 유천적 사고라니까요. 지금 시점에 봤을 때는 어찌됐건 범야권 후보 가운데 이제 단연 2위로 올라섰고 지지율 격차 줄어들었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논의는 가능하다고 보고요. 어쨌든 제가 볼 때 경쟁력이 저는 있다? 상당한 또 저력은 있다고 인정을 예. 합니다. 이제 다만 이제 그런 본선 경쟁력이라는 측면에서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예. 걸 두고 봐야 되겠죠. 자, 국민의힘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12명이 혐의가 있다는 게 나왔고요. 빠르게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5명에게 탈당 권유 조치를 내렸습니다. 1명을 제명하기로 했고요. 파장이 어떻게 될까요? 전망해 주시죠. 저거는 그냥 동쪽에서 해 떴다는 생각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저는 오히려 민주당 12명 했는데 국민의힘 12명 딱 숫자를 맞춘 걸 보고 국민권익위원회가 너무 장난친 거 아니냐. 오히려 국민권익위원회 존재에 저는 회의가 될 정도예요. 기준이 있을 텐데 그걸 임의적으로 맞추는 게 사실 쉽지는 않잖아요. 저는 맞췄다고 봅니다. 이거는요 누가 봐도 정치권에서 옛날에 검찰에서 그 여권 몇 명 부를 때 야권 몇 명 부르고 이런 균형이 있거든요. 민주당 할 때 좀 실수했거든요. 민주당 할 때 일부는 부동산 투기의 의혹이 있는데 일부는 좀 더 조사를 해봐야 된다라고 하는 명단을 같이 넣어버렸거든요. 그리고 소명이 됐잖아요. 우상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소명이 됐는데 어쨌든 국민권익위원회는 문제가 있다고 발표를 했잖아요. 그럼 국민들은 그 소명된 거 기억합니까? 저도 못하는데. 그래서 나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명단 공개하고 이들의 혐의가 이거다라고 하게 되면 돌팔매를 자기들이 맞아야 되거든. 네. 그게 비겁하다는 거예요. 예.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이게. 알겠습니다. 권익위의 조사 결과와 공개 방법에 대한 이제 문제점을 아니 지적을 왜냐면 이게 해주셨고요. 되게 중요한 게 이게 명예에 대한 명예훼손의 예. 문제고 그래서 정확하게 그러니까 사법적 절차하고 똑같아요, 이거는. 그래서 경찰이나 검찰이 하는 거랑 똑같은 절차를 거쳐야 돼요. 그래서 하려면 이름과
그 혐의 그리고 네, 이게 네. 실제 어떤 정도 수준인지 그리고 현재 어디까지 조사가 됐는지 정확하게 밝힌 다음에 검찰 고발을 할 건지 말 건지. 네. 네. 그래서 본인도 자기 입장을 정확하게 나는 이래서 이거 억울하다라고 정확하게 자기 입장을 밝힐 수 있게끔 예. 해줘야 돼요. 어쨌든 이게 대선 국면이고 지금 국민들이 부동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이게 다소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는 좀 억울한 측면이 있을 수 있어도 대외적으로 억울할 국민들 필요 볼 없지. 때는 좀 이렇게 우리가 국민들 앞에 좀 뚜렷하게 저 당이 그래도 뭔가 좀 달라졌구나 이런 모습을 좀 보일 필요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 얘기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막 경선이 시작된 국민의힘과 달리 민주당의 경선은 반환점을 돌고 있습니다. 곧 지역 순회 경선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첫 지역 순회 경선 지역이 대전 충남이고요. 이후에 이제 세종 충북, 대구 경북, 강원 순으로 투표 결과가 공개가 됩니다. 각 지역별 좀 특징을 좀 살펴봐야 될 텐데 어느 지역이 좀 캐스팅 보드가 될 거라고 좀 예상하시나요? 제일 처음에 충북이 충남 대전이죠. 충남 대전이 발표가 되는데 예. 저는 처음부터 판이 그냥 결정이 날 거라고 봐요. 첫 번째 슈퍼위크인데 그때 아마 승부가 거의 끝날 것 같아요. 그때. 왜냐하면 처음 모집된 그 국민선거인단? 70만이 국민선거인단 70만 가까이 되는데 그때 이미 선거인단 넣으면서 대강의 판세는 그 1차에 끝났다. 이재명 후보 지지자들이 많이 들어갔다.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이낙연, 이재명 그 선호도가 일반 여론조사에서는 보통 25대 12 거의 더블 스코어인데 선거인단 당원하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그거보다도 좀 차이가 더 벌어진다. 그래서 9월 10일 날 나는 게 결국은 2차, 3차까지 견인을 할 터인데 9월 12일 그러니까 4개 지역과 슈퍼위크 첫째 주에 저는 6.5 대 3.5 요 정도 선에서 못 넘어갈 것이다. 그럼 6.5 대 3.5 해도 더블 스코어거든요. 결선 투표 가기가 힘들어진다 뭐 이런 전망인데요. 결선 투표는 애당 추천은 없었다고 봤어요. 그렇게 전망하시는 예. 거고요. 유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한동안 이낙연 후보가 막 따라 붙다가 네. 이렇게 뒷심이 좀 약간 주춤하고 딸리는 있죠. 그런 예. 상황이 왔는데 사실 이제 위기가 왔어요. 위기가 온 게 그 이재명 후보가 이제 황교익 사건 그리고 그 화재 사건 그죠? 쿠팡 화재 사건이 있었어요. 묶여 있는 거예요. 네, 그게 이제 묶여서 이제 발생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사실은 이재명 후보가 대응을 잘하셨죠. 살짝 위기- 황교익 칼럼니스트가 아주 막 정말 싸나운 그런 발언들을 막 이어가다가 갑자기 온순한 양이 돼서 갑자기 이제 주저앉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쿠팡 건도 굉장히 사실은 사람들이 볼 때는 문제가 많았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계속 버틸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이거를 이제 이재명 지사가 순순히 자기 잘못을 예. 인정을 했어요. 본인이 잘못한 거를 인정하고 그걸 바로 이제 물르는 모습 그리고 이제 화재건과 관련해서도 사죄를 하는 게 평소에 이제 이재명 지사답지 않은데 바로 이제 고개를 숙이는 모습 뭐 이런 걸 보면서 뭐 문재인 대통령하고는 좀 다를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이제 이미지를 준 것 같습니다. 요런 시점에 그 황교익 사태와 황교익 그 맏칼럼니스트 건과 그다음에 쿠팡 건이 그때 터졌는데 대응도 잘했지만 요런 시점에 그런 그 좀 아픈 측면이 왔는데 전체적으로 이재명 지지를 끌어내리기에는 사건 자체가 역부족이고 이 흐름이 꺾일 가능성은 전혀 없었다. 예. 그렇게 보입니다. 근데 이제 첫 번째 이제 지역 순회 지역이 충청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그 지금 6명의 후보들 가운데 충청 후보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렇게 정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후보 지지도를 조사하면 이재명 지사와 이낙연 후보가 전국을 조사한 것보다는 차이가 적거든요. 차이가 좀 적게 나오죠. 예. 예. 그래서 첫 번째 시작할 때 아무래도 이 숫자가 좀 적자가 적게 되면 또 이낙연 지사 쪽에서도 기대를 걸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라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숫자는 많지 않지만 이제 대전 충남에서 큰 차이가 벌어지지만 차이가 크게 안 날 거고 전국 상대적으로 예. 그다음 충북도 좀 비슷할 것 같은데 충북은 조금 더 벌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조금 더. 왜냐하면 충북의 맹주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재명 캠프에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예, 예. 그리고 충북의 친문들은 많이 들어와 있어요. 예. 그다음에 이제 하는 게 대구 경북 아닙니까? 네. 대구 경북에서는 압도적으로 차이가 날 거예요. 강원 같은 경우도 대전, 충남, 충북 여기하고 엇비슷할 거예요. 그렇게 예. 많이 차이는 안 납니다. 그러면 지역에서 이렇게 안 났는데 슈퍼위크 그 선거인단 했는데 어떻게 딱 벌어져. 국민선거인단 투표에서 차이가 많이 날 딱 벌어져. 것이다. 경선이 진행되다 보면 이제 3, 4, 5, 6위 후보들 가운데 경선을 포기하는 후보가 나올 것이고 이 후보들이 누구를 또 지지하느냐에 따라서 변수가 좀 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뭐 제가 저는 다 반대합니다. 네. 그 견해에 동의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요. 지금 추미애 정세균 후보는 하면서 이낙연 지지할 가능성 거기만 유일하게 있어요. 네. 추미애, 김두관, 박용진 이분들 홍보비 없이 지금 전국에 자기 이름 홍보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그만둡니까? 계속 갈 것이다. 계속 가는 지금 이제 거죠. 후보들이 지금 다 각자 자기의 나름대로의 이해관계가 있고요. 그리고 또 여기에서 굳이 뭐 이낙연 후보한테 자기 지지율 100% 더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사퇴한다고 네. 또 그만큼 더해준다고 크게 대세에 영향을 미칠 만한 분석 후보도 없어요. 솔직히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뭐 그럴 일은 없고요. 그리고 다 자기 이게 정치 열심히 하고 있는 중이에요. 네, 네, 네. 그럼요. 다 나름대로의 목표가 있기 네. 때문에 그래도 이게 앞으로의 어떤 당권이라든가 지방선거에서의 어떤 지분이라든가 이런 거 다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절대로 그만둘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1대1 구도, 여야 1대1 구도하고 이게 다 또 연동을 합니다. 그래서 보면 특히 이재명 후보와 이낙연 후보하고의 서로 간의 어떤 이 지지율의 차이는 사실은 국민의힘의 윤석열 후보의 어떤 지지율하고 계속 연동을 해요. 그래서 특히 이제 이재명 지사와 윤석열 네네. 전 그래서 총장의 보니까 지지율이 이제 연동 효과가 있죠. 심리적으로 윤석열 후보가 다시 이렇게 자리를 좀 정리를 하고 이 내부에서 국민의힘 내부에서 다시 1등으로 이렇게 간다 싶을 때는 민주당 내부에서도 1대1 구도에서의 어떤 네. 이기는 후보에 대한 그런 선호도가 굉장히 예. 커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이재명 후보로 이기는 후보에 대한 선호, 그래서 예. 이재명 후보로 모이는 심리, 뭐 이런 게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경선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초반에 이렇게 판가름이 나면 경선에는 그 드라마가 있어야 되는데 민주당 입장에서 흥행성은 떨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이미 흥행 다 했잖아요. 더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뭘 더 해요? 이미 다 끝났는데. 이번 주 시사토크 알고리즘도 잘 보셨습니까? 화면 왼쪽을 눌러서 돌아쩌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알고리즘과 함께 돌발 영상, 뉴스가 있는 저녁 등 YTN의 간판 시사 프로그램을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